그럼 이번 세미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로 콤파스라는 논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크로스 인바디먼트 모빌리티 폴리시비아 레지듀얼 RL and 스케일 신세티스라는 논문입니다. 논문을 선택하게 된 계기로는 이제 여러 플랫폼을 동일한 내비게이션 폴리시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궁금했어서 이 논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표는 다음 목차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컴파스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정성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뭐 다양한 플랫폼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장면을 어, 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하드웨어 특성을 가진 네 가지의 로봇 모두의 하나의 통합된 정책을 학습을 하고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플랫폼 간 동작 방식의 차이를 자녀 보상 레지듀얼 학습을 통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정책 직류로 절충을 해서 스페셜리스트 정책 수준의 성능을 제너럴리스트 정책 하나로 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일정 부분까지 이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논문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로봇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생성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콤파스를 소개하기 앞서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월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 모델은 실제 환경에서 관측된 스테이트나 옵저베이션, 트랜지션 리워드를 학습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만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지는 않기 이 에이전트는 현실 환경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나 라이더 같은 단 관측된 상태를 바탕으로 주변 객체의 미래 움직임을 예측하는 모델을 월드 모델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앞 차량에 대해서 이대로 직진하면 2초 후에 어디 있을까라는 동적 장면 예측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시뮬레이션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한다, 시뮬레이션한다 이 말의 의미는 월드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월드 모델은 단순히 상태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관측값을 예측하는 일종의 내부 시뮬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측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디코딩 되느냐에 따라서 로봇이 뽑아낼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본 논문에서는 오른쪽 그림처럼 엑스 모빌리티도 왼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디코더를 두 가지 디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레이트 스테이트에 유의미한 정보가 압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여러 태스크를 복원을 하면서 월드 모델을 학습하면 단순 시각 정보뿐만이 아니라 동작이나 지형, 그런 의미적인 요소까지 어,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메소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콤파스는 이미테이션 러닝, 레지듀얼 RL, 그리고 크로스 인바디먼트, 디스틸레이션 이 세 가지 파트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파트부터 이미테이션 러닝 파트는 사실 2024년도 10월 아카이브에 올라온 엑스모빌리티라는 논문에서 사용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모빌리티는 월드 모델 레이턴트 스테이트 벡터를 사용을 해서 이미테이션 러닝을 통한 베이스 폴리시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이 플로우 차트는 이제 이 전체가 엑스 모빌리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엑스 모빌리티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 1번 단계에서는 아이작 심 데이터에서 로봇의 초기 위치를 랜덤하게 설정을 하고 랜덤 액션을 샘플링하는 데이터셋, 이렇게 얻은 랜덤 데이터를 가지고 월드 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되는데, 랜덤 액션을 사용하여 학습이 어떤 특정 목적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랜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로봇이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충돌하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단계에 얻은 데이터는 주로 초기 익스플로레이션이나 월드 모델의 사전 학습 용도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월드 모델에 넣어서 이 월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관측값과 행동을 입력을 받아서 다음 상태랑 보상을 예측을 하는 모델인데요. 이후에는 실제 시뮬레이션 없이도 내부에서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3번 단계에서는 이제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상에서 룰 베이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익스퍼트 데이터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익스퍼트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이미테이션 러닝의 그런 티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정책이 빠르게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월드 모델이 만들어낸 폴리시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전에 수집한 엑스퍼트 데이터를 모방하면서 액션 폴리시를 학습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엑스 모빌리티가 학습이 진행됩니다. 먼저 월드 모델에 대한 전체 구조입니다. 왼쪽 옵저베이션 인코딩 블록부터 시뮬레이션에서 수집된 관측 데이터, 즉 이미지랑 로봇 상태를 받아서 하나의 특징 벡터로 압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후에는 관측, 행동, 과거 상태들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의 레이턴트 스테이트를 추정하거나 예측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네트워크 부분이 같이 전반적으로 다 학습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게 다 따로 처음에 학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네트워크들이 한꺼번에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초기에 이 랜덤 액션이 이 인풋 데이터로 들어가고, 최종 아웃풋은 다음과 같이 어, 액션 폴리시와 그 레이턴트 스테이트랑 루트 경로를 합친 PT 값과 그리고 최종 아웃풋 디코더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먼저 그리고 이 트랜지션, 이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랑 프리딕션 네트워크에서는 현재를 추정하고 예측하는 네트워크고, 다음 이 멀티태스크 디코딩과 액션 폴리시에서는 환경의 지형적 구조적 특징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를 포함하여서 액션 폴리시를 학습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옵저베이션 인코딩 블록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블록은 로봇이 관측한 정보를 통해서 이걸 하나의 피처로 이제 정리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입력으로는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이미지랑 로봇 상태 정보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이미지는 디노 비전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처리가 되어서 하나의 벡터화가 됐고, 그리고 MLP에서도 로봇 스테이트를 통해서 하나의 벡터를 해서 컨캣하고 그 다음에 환경 정보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해줍니다. 먼저 위쪽의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에서는 실제 관측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시점의 레이턴트 스테이트를 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스테이트 프리딕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시에는 두 가지를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관측값이 EC 들어올 때는 이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를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그 학습된 네트워크로 추정만으로 이 스테이트를 뽑아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이제 상상한다라는 말들을 어, 하고는 모두 같이
트랜지션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그리고 GRU에서는 이 데이터를 현재 상태와 이전 상태를 대해서 이제 하나의 또 HT를 뽑는 하나의 HT를 뽑게 됩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와 프리딕션 네트워크 모두 내부에 동일한 트랜지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네트워크는 이전 상태 정보 그리고 행동을 받아서 이 행동에 대한 MLP를 출력을 해서 피처를 뽑은 뒤에 이 디스트리뷰션 모델로 변환을 해서 뮤값과 시그마 값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에 대한 샘플러를 돌려서 이 상태라는 아웃풋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 구조 덕분에 모델이 불확실성에 대한 표현과 좀 다양하게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엑스모빌리티에서 멀티태스크 러닝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엑스퍼트 트래젝토리를 이전에 아까 말했듯이 이 엑스퍼트 트래젝토리를 어, 기존 룰 베이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엑스퍼트 데이터를 얻게 되고 엑스퍼트 데이터에 있는 트래젝토리를 이 루트 데이터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넷에서는 이제 단순히 궤적을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KK 웨이포인트로 잘라서 그걸 이제 입력으로 이렇게 다 넣어주고 하나씩 밀리면서 넣어주고 이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셀프 어텐션에 넣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트래젝토리 정보가 현재까지 상태에 대한 정보인 레이턴트 스테이트와 함께 셀프 어텐션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셀프 어텐션으로 통합이 되고 월드 모델에서 얻은 상태 표현과 엑스퍼트 경로 정보를 같이 고려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턴트 표현인 이 ZT를 디코딩을 해봅니다. 이 디코딩을 해봐서 여기서는 RGB 디퓨저나 시멘틱 디코더를 통해서 결과를 뽑아내고 이 복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이 잠재 표현 안에 공간적이거나 구조적인 정보가 잘 담겨 있는지를 출력을 통해서 확인해 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용하는 로스를 사용을 해서 이 잠재 표현에 공간적이고 구조적인 정보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네트워크가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어텐션으로 이 값들이 융합이 되고 이 PT라는 값에 대해서 뭔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인풋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상태 표현이고 경로 표현인데 상태 표현은 어느 부분을 더 주목해야 할지가 반영되어서 업데이트된 상태 표현인데 경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이 상태 표현이 집중을 해야 될지 셀프 어텐션의 그 시뮬러리티 계산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상태 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엑스 모빌리티를 통해 그 다음 이제 레지듀얼 R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지듀얼 RL은 다양한 인바디먼트에 대한 스페셜리스트 폴리시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전 엑스모빌리티에서 학습된 월드 모델과 베이스 폴리시는 프로즌 상태로 레지듀얼 RL만 학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지듀얼 RL 구조와 전반적인 동작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월드 모델, 그리고 베이스 폴리시, 레지듀얼 RL, 그리고
환경이라는 건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말하고 있고요. 시뮬레이션과 인바디먼트 컨트롤러입니다. 가장 먼저 이 구조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집이 됩니다. 카터스tat, H1G1과 같은 여러 플랫폼에서 같은 위치나 같은 시점, 같은 카메라 파라미터 등을 사용해 동일한 조건에서 렌더링된 이미지, 그리고 속도, 경로 벡터 등을 기록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월드 모델은 특징적으로 인바디먼트에 대한 명시적인 정보 없이 단순히 그 환경 관측만 값만 가지고 레이턴트 스테이트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월드 모델은 뭐 로봇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통된 상태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레지듀얼 RL은 베이스 폴리시의 출력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환경이나 로봇의 특성에 맞게 잔차를 학습해서 최종 파이널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은 각 로봇에 맞는 인바디먼트 조인트 컨트롤러에 전달이 되어서 실제 바퀴 속도나 관절 각도 등의 제어 명령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후에 시뮬레이션에 넣어서 옵저베이션과 리워드를 얻은 후에 옵저베이션인 이 이미지, 로봇 상태, 그리고 루트 이렇게 세 가지는 시뮬레이터에서 로봇이 하나의 스텝을 수행했을 때 얻어지는 값으로 바로 그 월드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학습된 월드 모델과 베이스 폴리시 인바디먼트 컨트롤러를 고정하고 레지듀얼 RL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어,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레지듀얼 RL은 기존의 베이스 폴리시가 예측한 행동의 작은 보정값을 더해 최종 행동을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액터 크리틱이라는 그 PPO 알고리즘 기반을 활용한 강화학습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액터라는 정책 네트워크와 크리틱이라는 밸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보완하면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입력으로는 월드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인 P가 들어오고 이건 먼저 이제 레지듀얼 RL의 블록 안에 액터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액터 네트워크에서는 4개의 MLP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레이어에서는 그 베이스 폴리시에서 가져온 웨이트들로 4개의 레이어를 초기에 리셋을 하고 마지막 출력층 이 웨이트 값만 0으로 초기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레지듀얼 액션이 0에 가깝면서 유도를 해서 예측 행동과 레지듀얼 아래를 통해서 출력된 예측 행동을 통해서 값이 더해져 이 파이널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최종적인 아웃풋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인바디먼트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는 학습을 진행을 했고 결국 이 각각의 인바디먼트에 대한 스페셜리스트 폴리시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저는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때 모든 인바디먼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학습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전부 아래로 학습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레지듀얼 아래를 사용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실제 로봇의 동력학 차이나 잡음을 같은 요소들을 완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RL 구조는 이러한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 로봇에 맞는 외부 인바디먼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플랫폼마다 다른 물리 특성을 보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제어 안정성을 높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듀얼 폴리시는 기존의 베이스 폴리시를 그대로 따르면서 사용자 정의 보상에 대한 최적화 행동을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액터 크리틱 구조가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액터고 크리틱 네트워크입니다. 사실 이거를 로스를 적을까 하다가
PPT에 내용이 별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크리틱 네트워크에서는 어, 최종적으로 얘는 밸류 값을 예측을 합니다. 상태에 대한 밸류 값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음, 그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데이터에서 받아온 할 리워드를 통, 할 리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 네트워크와 이 값이 이 상태에서 행동을 했을 때 최종 가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틱 네트워크는 로스가 보상에서 그 밸류 값을 예측 밸류 값을 빼서 이제 이거를 L2 놈한 값을 로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RL로 학습을 하다 보면서 어, 그 사용자가 원하는 보상 함수에 맞춰서 이 폴리시가 학습이 된다. 그래서 이 레지듀얼 RL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 구조가 샘플 효율성과 정책 안정성을 모두 확보를 할 수 있는데요. 레지듀얼 RL은 이미 잘 작동하던 베이스 폴리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이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행동을 탐색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확보된 안정적인 행동 위에서 작은 보정만 학습되면 되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매우 높다라고 논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스 인바디먼트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레지듀얼 RL을 통해서 나온 각각의 스페셜리스트 로 그 시뮬레이션에 돌려서 얻은 데이터들을 한 번의 네트워크에 학습시켜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다양한 인바디먼트에 대한 내비게이션 폴리시를 통합합니다. 먼저 폴리시 디스틸레이션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지듀얼 RL은 이렇게 4개의 정책을 뽑아냈었고 여기서 같은 공통되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 정책들을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로봇에 대한 각각의 320개의 에피소드들과 그리고 이 하나의 에피소드들에는 118개의 타임 스텝들을 통해서 어, 행동의 분포와 행동의 분포와 그리고 현재 사용한 인바디먼트 플랫폼의 아이디 그리고 로봇이 어떤 형태인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PPO 기반 가우시안 폴리시에서의 평균값과 분산값을 저장을 합니다. 폴리시 디스틸레이션의 학습 과정 중 인풋과 아웃풋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여러 스페셜리트 로봇으로부터 각각 320개의 에피소드와 128개의 타임 스텝스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각 로봇별로 정리를 하면서 스팟이나 카타, 뭐 H1, G1에 대해 각각에 대해 긴 트래젝토리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트래젝토리를 모두 하나의 통합 데이터셋으로 구성을 하여 제너럴리스트 폴리시 학습에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 자체는 이 통합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각 로봇의 인바디먼트 정보와 월드 모델상의 상태 표현을 입력으로 받아서 모든 플랫폼에 동작 가능한 통합 정책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폴리시 디스틸레이션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어떻게 학습을 하길래 어떻게 이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여기 논문에서 되어 있는 내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통합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제너럴리스트 폴리시를 학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너럴리스트 폴리시는 입력으로 인바디먼트 벡터 그리고 월드 모델에서 나온 폴리시 스테이트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우시안 폴리시의 평균과 분산을 출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학습 시에는 각 스페셜리스트가 제공한 그 행동 분포와 제너럴리스트 폴리시의 출력 분포를 비교해서 KL 로스를 계산을 하고 이
그래서 그 로스를 계산을 하고 중요한 점은 이 제너럴리스트 폴리시가 모든 스페셜리스트의 행동을 동시에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어, 매 타임스텝마다 해당 스페셜리스트의 행동만을 기준으로 로스를 업데이트한다는 점입니다. 어, 좀 수식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어, 제너럴리스트 폴리시에서 그 웨이트가 이게 웨이트 행렬이고 이게 인바디먼트 아이디입니다. 그럼 인바디먼트 아이디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고 각 로봇마다 이렇게 다르게 벡터가 원합 벡터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앞세대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두 번째 행렬만 뽑히면서 이 값만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할 시에도 이 값이 들어오는데 이 값이 들어오면 이 이때도 이 값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니까 두 번째 열에 대한 값만 학습이 어, 하면서 이 분포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단일 선반이 있는 창고, 그리고 여러 개의 선반이 있는 창고, 사무실 공간, 그리고 다양한 장면이 결합된 복합적인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들에서 평가 지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공률, success rate입니다. 이는 충돌이나 타임아웃 없이 목표에 도달한 비율을 의미하고 있고, weighted travel time은 성공률분의 도달 시간으로, 정확히는 그 성공률이 낮은 정책일수록 WTT의 페널티는 낮은 정책일수록 WTT는 커지게 되고 그 실패가 잦은 정책에서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느리더라도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이제 네 가지 로봇, 이 네 가지 인바디먼트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모델은 엑스 모빌리티와 카타,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제너럴리스트 이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측정을 합니다. 저희의 방법은 그 모든 로봇과 환경에서의 비약적인 성능 개선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엑스모빌리티에서는 성공률이 뭐 10에서 50 사이로 낮았던 반면에 이번 논문에서는 성공률이 80에서 95%로 크게 향상이 되었고 WTT 역시 수천 초 단위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 그 정책 간의 비교는 사실 스페셜리스트가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여기서도 말을 하고 있는 건 제너럴리스트가 스페셜리스트와의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네트워크를 하나로 뭉쳤고 그리고 성능도 차이가 안 나면 성능도 차이가 안 나서 저희의 그 컨트리뷰션이 이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컴패스를 통해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제너럴리스트 정책을 여러 로봇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효과적인 구조를 달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